1주년을 맞은 시민 모임 일전 테머가 자발적 우길기 철거를 일본에 촉구했습니다. KCS 공공보건센터는 오늘 뉴저지 한인 상록회를 찾아 현미 잡곡 먹기 실천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의 오후 시간대 정차 금지 규정이 전면 해제됩니다. 버겐 카운티 블루로의 폐지 여부가 올가을 주민 투표에 붙여질 예정입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치솟는 대학 학비를 잡을 수 있는 대대적인 교육 개혁을 추구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일본 전범기 퇴출을 위한 시민 모임 일전 퇴모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일전 퇴모는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설치된 일본의 우길 승천기뿐만 아니라 올림픽에서의 우길기 사용을 금지하는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뉴욕시와 모마 미술관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사과를 받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길 승천기는 평화기다. No. 우길 승천기는 전범기다. Yes. 지난해 8월 23일 뉴저지주 팰리세이즈 팍 위안부 기린비 앞에서 시작된 일본 전범기 퇴출을 위한 시민 모임. 오늘 1주년을 맞이한 일전 테모는 위안부 기린비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일본이 태평양 전쟁 때 군기로 사용한 우길 승천기 사용을 금지해 줄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 일전 테모는 성명서를 통해 일본은 자발적으로 1년 안에 우길기를 전면 철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쟁 범죄 심볼기는 올림픽에 결코 올라갈 수 없는 아주 처절한 파괴적인 인류의 존재를 부정하는 그러한 전쟁 범죄입니다. 한편 일전 테모는 오는 9월 2일 미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위안부 추모의 날에 맞춰 진행되는 위안부 기린 평화 마라톤에 한인사회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이러한 시민단체들의 전범기 퇴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산케이 신문은 지난 6일 한국이 전범기로 단정, 적대시하는 우길기에 대해 일본 정부는 우길기 사용은 문제없다라는 견해를 공식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최근 KCS 공공보건센터에서는 당뇨 예방과 건강을 생각해 현미 잡곡 먹기 실천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요. 오늘 KCS 공공보건센터는 뉴저지 한인 상록회를 찾아 현미의 효능과 건강, 식습관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KCS 공공보건센터는 한인사회 각 단체들을 돌아다니며 현미 잡곡 먹기 실천 캠페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뉴저지 한인 상록회를 찾은 보건센터는 건강한 현미를 맛있게 먹는 비법과 효능, 그리고 당뇨병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버드대 연구진의 조사 결과 현미밥을 섭취하는 사람은 흰쌀밥을 먹는 사람에 비해 당뇨 발생 위험이 36% 적었습니다. 현미에 남아있는 다양한 영양소가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보건센터는 개인뿐만 아니라 각계 단체와 종교기관 등 여러 곳에서 현미 먹기 실천 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건강한 한인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체 기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생각이 없이 밥을 먹게 돼요. 친교의 목적으로. 하지만 저희가 좀 더 건강을 생각하고 다 같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생각하면 조금 백미가 아닌 현미식으로 개선해서 좀 더 건강에 초점을 두고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편 KCS 공공보건센터는 8월 25일을 현미 잡곡 실천의 날로 지정하고 기념 축하 행사를 갖습니다. 현미 잡곡 실천의 날 기념 축하 행사는 뉴저지 리치필드 한양마트 내 원앤나인 갤러리에서 5시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누구나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축하 행사에서는 현미를 맛있게 먹는 비법과 당뇨병을 현미로 이기는 방법과 사례 등이 소개될 예정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건강을 챙기는 뉴욕 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캘커터 무료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는데요. 음식을 조리할 때 칼로리 양을 계산해주고 저칼로리 식단 조리법도 알려줍니다.
토머스 팔레이 뉴욕시 보건국장은 지난 21일 캘커터 앱을 개발해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캘커터 앱은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식당 등에서도 식재료와 조리 방법에 따라 칼로리 양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갖췄습니다. 토머스 국장은 최근 비만에 대한 각성이 높아지면서 일일 칼로리 섭취량을 꼼꼼히 챙기는 시민이 늘고 있다며 앱의 높은 사용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베스트셀러 요리책 Now Eat This의 저자 로코 디스 퓨리토가 직접 감수했습니다. 각 식재료의 칼로리 수치를 나타내주고 음식의 열량을 최대로 낮출 수 있는 신개념 조리법도 제공합니다. 또한 연방농무부가 제공하는 400여 개의 천연 식재료 조리법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캘커터는 애플의 앱스토어와 안드로이드의 구글 플레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의 오후 시간대 정차 금지 규정이 전면 해제됩니다. 한인 사회의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었는데요. 한인 상권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뉴욕시 교통국이 파슨스 블러바드와 유토피아 파크웨이 사이 노던 블러바드 동쪽 방향에 적용되고 있던 정차 금지 규정을 오는 26일부터 순차적으로 해제한다고 지난 21일 통보한 것으로 시민참여센터와 피터쿠 뉴욕시 의원실이 전했습니다. 이 지역은 현재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후 4시부터 7시까지 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교통국은 오는 26일부터 파슨스 블러바드를 시작으로 표지판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전면적인 시행까지는 2주가량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커뮤니티 보드 7 관할 지역에만 해당됩니다. 정차 금지 규정이 폐지되면 이 시간에 미터 주차를 할 수 있어 한인업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고객들의 불편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인 사회는 그동안 정치인들을 통해 관계 당국의 규정 해제와 완화를 요구해왔고 시민참여센터는 차량 통행량을 조사해 결과를 시의원에게 전달했습니다. 이에 교통국은 지난 2년간 노던 블러바드 선상의 주차 현황과 차량 통행량을 조사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버겐 카운티에서 시행되고 있는 블루로의 폐지 여부가 올가을 주민투표에 붙여집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이냐, 지역경제 활성화냐, 어느 쪽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대해 대체로 여론은 반반 엇갈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주민투표에서는 블루로 폐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단체 모더나이즈 버겐 카운티는 블루로 폐지를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는 최소 인원 2,500여 명의 서명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블루로는 오는 11월에 있을 주민투표에 붙여져 폐지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버겐 카운티는 현재 뉴저지주 21개 카운티 중에서 유일하게 블루로가 있습니다. 때문에 일요일에는 휘발유와 식품, 의약품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상품 판매와 서비스 영업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모더나이즈 버겐 카운티는 블루로로 인해 버겐 카운티 주민들이 일요일에는 이웃 카운티 상점으로 물건을 사러 가거나 온라인을 통해 물건을 산다고 지적했습니다. 블루로를 폐지하면 지역 경제가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쾌적한 삶과 업소 직원들의 휴식을 위해 일요일에 하루 상점 문을 닫는 것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주장하는 측도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치솟는 대학 학비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저렴한 교육비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사회 환원으로의 혁신적인 변화를 예고했는데요.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대학의 등급제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뉴욕과 펜실베니아주 버스 민생 투어 중입니다. 첫날인 어제는 버팔로 뉴욕 주립대학에서 학자금 제도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7,200명의 학생과 관계자들 앞에서 대학들의 매년 치솟는 등록금은 더 이상 학생들의 부담으로 놔둘 수 없다며 이제 시스템을 통째로 흔들어 대대적인 변화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변화의 첫 번째는 대학 등급제 도입입니다.
대입입니다. 대학들의 평균 수업료와 졸업생 융자 규모, 졸업률, 졸업생들의 평균 수입 등을 바탕으로 대학들의 등급을 매기고 이에 따라 연간 1,500억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보조 예산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재적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등급제 시행은 오는 2015년부터입니다. 또 주정부들이 학자금 제도를 개선토록 한 후 연방정부의 기준을 통과하는 주에 10억 달러를 배분하는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 함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급되는 펠그랜트 수혜 학생들이 많은 대학에 일종의 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저소득층 학생에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밖에 대학 졸업생들의 학자금 융자 상환액도 월소득의 10%를 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인들이 미국에서 석사나 박사 과정을 지원하는 경우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미 대학원 합격 한국인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요. 중국도 역시 석박사 지원자가 줄고 있는 추세이고 반면 인도의 경우에는 늘고 있습니다. 대학위원회가 어제 발표한 2013 미 대학원 유학생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국적을 가진 2012에서 2013 학년도 석박사 과정 지원자는 전년에 비해 무려 13% 감소했습니다. 한국인 지원자는 2009에서 2010학년도에는 변동이 없다가 2010에서 2011학년도엔 2% 늘었습니다. 하지만 2011에서 2012학년도엔 1% 줄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대학원에 합격한 한국인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2에서 2013학년도 한국인 합격생은 지난해와 비교해 10%나 줄었습니다. 전년엔 변화가 없었지만 2009에서 2010학년도 7%, 2010에서 2011학년도 2% 감소한 바 있습니다. 대학원위원회는 또 한국에서 미국행을 택한 학생 규모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습니다. 유학생을 미국으로 가장 많이 보내는 나라는 중국이지만 중국의 경우도 지원자는 3% 줄었습니다. 다만 합격생은 오히려 5% 늘었고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반면 인도의 경우 지원자와 합격생 모두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노동절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올해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은 3,400만 명, 4년 내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주택시장의 회복, 소비 지출 심리의 증가, 가솔린 가격 하락 등이 요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다음 달 2일 노동절 연휴를 맞아 미국인 3,400만여 명이 장거리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미자동차협회는 최근 올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50마일 이상 거리의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지난해 3,270만 명보다 늘어 3,400만 명을 예상했습니다. 이 중 자동차 여행을 계획한 여행객은 85%인 2,920만 명, 지난해보다 1.3% 늘었습니다. 항공기 여행객 숫자도 지난해보다 2.8% 증가한 261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8월 중순 가솔린 평균 가격도 지난해에 비해 내려갔습니다. 지난해에는 3달러 83센트였지만 현재는 3달러 54센트입니다. 하지만 노동절 연휴 기간 동안 평균 여행 거리는 다소 줄었습니다. 지난해에는 626마일이었으며 이번 조사에서는 평균 594마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